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철튼 SDR 과제를 하면서 그 SDB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 회사가 TSM을 다루고 있고, 또 10베이스 T1S로 다루고 있고, 또 모빌리티 쪽에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어서, 제가 SDB에 대한 이런 큰 그림을 아마도 개발자분들께 조금 알려드리면은 혹시 개발하시면서도 뭐 산업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걸 왜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이루어져서 좀 더 개발하시는데 좀 고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SDB에 대해서 뭐 이게 좀 큰 주제라서 제가 제목을 이모저모라고 지었고요. 뭐 아키텍처 관련 기술, 산업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두서없이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목차는 잡아봤습니다. 먼저 차량에 대한 그 전장의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DB를 위한 뭐 차량 내부 통신 기술들, 그리고 또 SDB 아키텍처가 어떤 건지,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SDB 산업과 정책 동향이 어떠한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이제 세계적으로 SDB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미국, 중국, 유럽이 이제 차 메이커의 중심인 나라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그 OTA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SDB라는 개념을 먼저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규제가 좀 자율화되었고, 아, 규제가 이제 좀 자율화되었지만은, 현재는 이 차량에 대한 그 플랫폼이 지금 테슬라 하나로 조금 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후발주자이지만은, 국가 주도로 이제, SDV 산업을 계속 이제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대규모 양산 면책에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차 메이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오픈소스도 그 정부에서 이제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OS 개발 같은 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이제 계속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느린데요. 이거는 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티어 1, 2급의 이제 벤더들, 그러니까 서플라이어가 되겠죠. 부품을 만드는 서플라이어가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시장에서도 많이 주름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갑자기 바뀌게 되면은 그 근간이었던 산업이 많이 휘청거리기 때문에 조금, 약진을 하지 못하고 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그 SDB에 대한 표준화, 그리고 SDB를 위한 그 AI에 대한 표준화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전기전자 구조를 보면은 한국, 미국, 중국이 이제 보통 그 전기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조널 아키텍처라고 하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 내연기관을 먼저 시작했는데 그 산업 근간을 좀 바꾸기가 힘들어서, 어, 그 조널 아키텍처 이전이 이제 도메인 아키텍처라고 말하는데, 그 도메인하고 조널을 이제 일부 섞어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SDB라고 하는 게 그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게 SDB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큰 윤곽은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태이지만, 그래도 뭔가 공개된 자료나 뭐 논문이나 세미나 같은 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자료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또 이런 기술들은 보통 OEM 쪽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좀 많이 다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오픈적으로 어, 활동하는 그런 자료들이 좀 많이 제한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건데요. 2024년 논문인데, 이제 주요 아키텍처가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차량 아키텍처가 이제 두 가지로 양분을 해서, 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도메인의 다음인 아키텍처가 이제 조널 아키텍처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들, 그렇게 이제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업 구조상 완전히 옮겨질 수가 없는 형태라서 이렇게 양분되어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럽 중심은 이제 이 두 개를 좀 혼합하거나 아니면 도메인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나 아니면 조금 중국 업체나 좀 액티브한 좀 그런 업체들은 조널 아키텍처로 싹 갈아엎고 좀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끝으로는 이 SDB가 결국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런 중앙 컴퓨터 같은 시스템이 중앙화를 이루어지게 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을 결국에는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중심으로 중앙화가 이루어지고, 또는 조날 형태로 중앙화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나중에는 수렴되는 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메인 아키텍처하고 조널 아키텍처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요. 도메인은 이제 물리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좀 컨트롤러를 묶인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이전에도 ECU를 계속 따닥따닥 붙이면서 차량 기능이 많아질 때마다 ECU를 계속 붙이곤 했었는데 그거를 좀 물리적인 기능으로 좀 많이 묶은 게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소프트웨어가 많이 파편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런 도메인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되었던 그 캔이나 플렉스레이 같은 이런 네트워크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게이트웨이가 이런 다양한 통신들을 이제 중계를 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런 도메인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기능을 별로 이제 컨트롤러를 묶었으니까 이제 기능적인 결함에 있어서는 좀 경미성이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SDB 관점에서는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게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제 OTA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겠지만은 좀 기능적인 어떤 향상을 이뤄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뭔가를 운영을 할 때도 조금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널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을 영역별로 아예 나눠서 컨트롤러를 묶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바퀴 한 축, 한 축, 총 4개 있으니까 4개를 하나의 존으로 묶은다든지 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어, 같은 물리적인 그런 기능들이 다른 존에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기능이 이제 존별로 많이 분산화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조널 아키텍처를 하게 되면 큰 장점으로는 이제 케이블링을 좀 감소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차량 무게가 감소해서 연비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널 아키텍처에서는 기존에 사용되었었던 이제 레거시 네트워크 통신이죠. 캔 같은 거를 이제 대체해서 이제 이더넷 중심으로 조금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기조가 상당히 강하고요.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 완전히 이더넷으로 바꾸지 못하는 거는 좀 캔으로 조금 부차적으로 어, 사용을 하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걸 갈아엎기 위해서 템비스 T1S라고 하는 게 캔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널 아키텍처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한 곳이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전체 시스템이 고장나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중화 설계가 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널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SDB에 이제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여지게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존별로 나눠서 이제 차량의 플랫폼화가 쉽다고 이제 좀 더 유용하다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플랫폼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뼈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뼈대 위에서 이제 부품을 이제 다양한 부품들 이제 조합을 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차량을 이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통합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통합화된 하드웨어 위에서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뭔가 차량을 뭐 이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겠다라는 기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가 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가상화를 하기도 이제 좀 용이한 조건이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레이션 기술들도 이제 여기서 이제 뜨게 됩니다. 네, 조널 아키텍처가 차세대 아키텍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도메인 아키텍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존으로 되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차량 산업은 굉장히 발전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그 보수적인 상황에서 여러 인증이나 여러 이제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게 많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게 이제 엄청 음, 이제 안정화가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차세대 아키텍처로 확 바꾸게 되면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완전히 또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널 아키텍처로 한꺼번에 이제 가는 게 많이 이제 차 메이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서플라이어 입장에서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모터에다가 그리고 배터리 하나 붙여서 가는 게 결국은 전기차기 때문에 내연기관 중심에서 있었던 그런 서플라이어들은 굉장히 지금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성숙도 측면에서도 기존에 해왔었던 그런 차량 산업들이 이제 굉장히 성숙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차량 같은 경우는 한번 생산을 하고 나면은 이걸 폐차할 때까지 이제 거의 건들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정성이 많이 입증이 돼서 이제 차량을 이제 내놓는 건데, 이제 SDV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차량이 출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이제 안정성에 이제 어떻게 그거를 보장을 할 것이냐, 그런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널 아키텍처 중심으로 이제 TSN 같은 기술들도 이제 OEM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새로 만져보는 그런 신기술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K 기술로 많이 이제 덕지덕지 붙이면서 어쩌저쩌해서 음, 안정화를 이뤘는데 갑자기 이거를 TSN으로 갑자기 바꿔자 하는 것도 이제 OEM 입장에서는 많이 리스크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티어 1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한 주름을 잡던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차 메이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포드도 내연기관을 좀 탈피해서 이런 SDV를 반영하고 또 조화 아키텍처를 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21년부터 좀 추진을 했었는데 올해 5월 달에 이 추진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개발은 계속 하고 있지만은 이런 개발 비용이 계속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고 있고 또 기존 기관에서 좀 조널 아키텍처도 바꾸는 게 많이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21년부터 좀 추진을 했었는데 좀 눈에 보일 만한 그런 성과가 없어서 이제 폐기를 하게 되었었고 다시 도메인 아키텍처도 회귀를 했지만은 그 조널 아키텍처를 개발하면서 좀 개발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도메인 아키텍처도 좀 붙이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나간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DV를 위한 차량 내부 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전에 제가 뭐 차량 관련된 세미나 들었을 때도 나왔었던 표인데요. 텐이나 린 같은 이런 표준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나왔었고, 한 30년 정도 된 이제 오래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계속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차량에서 이제 그동안 제어를 하는데 그런 제어 데이터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저속에서도 이제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량의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로 이제 고대역폭 전송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센서들이 이제 붙여지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이더넷 같은 게 도입이 되었고, 이더넷에서도 이제 실시간 기술을 이제 위해서 TSN이라고 하는 표준이 이제 오토모티브 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되는 기술은 이제 템베스 T1S라는 기술이 이제 이더넷에서 유일하게 현존 유일한 그 멀티 드롭 형식의 이제 어, 물리층 표준이 이제 나와서 기존에 사용했었던 이런 캔 통신을 좀 뭔가 대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템베이스 T1S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좀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는 템베이스 T1M이라고 하는 그런 어 그런 그 템베이스 T1S를 이제 완전히 멀티 드롭 형태로 어 정의를 해놓은 그런 표준이 차세대 표준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템베스 T1S는 P2P도 가능합니다. 멀티 드롭도 가능하고. 근데 T1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멀티 드롭만 이제 한정해서 뭔가 특화된 그런 기술입니다. T1S는 각각 노드들마다 그 도드 아이디 같은 것을 이제 미리 정해가지고 PLC 알고리즘으로 이제 통신했었는데 T1M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PLC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 노드 아이디 같은 것을 이제 자동으로 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멀티로 통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송 거리도 50m, 최소 50m로 이제 잡고 있고 또 노드 연결 수도 16개 이상 최소로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차량 쪽에서 보면은 이제 통신 기법이 뭐 시그널 오리엔티드냐 서비스 오리엔티드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졌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캔 중심의 예전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시그널 오리엔티드라고 해서 그냥 어떤 제어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 신호가 딱 들어온 것 기준으로 이제 뭔가 처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통신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뭐 제어 데이터가 엄청 막 활발하게 막 엄청 막 트래픽을 잡아먹을 정도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차량의 기능이 엄청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ECU 개수가 지금은 엄청 많이 이제 도입이 된 상태이고, 그런 많은 ECU들이 서로 통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트래픽을 조금씩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 베이스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서비스 오리엔티드로 뭔가 하자. 뭔가 요청이 있으면은 어, 그때 이제 어떤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시그널 오리엔티드는 그냥 폴링 방식처럼 계속 그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계속 보내는 거고 서비스 오리엔티드는 그 서버 클라이언트처럼 뭔가 요청했을 때 그때 데이터를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오리엔티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기술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썸 IP라고 하는 그런 통신 기법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썸 IP는 그 먼저 약자가 이제 스케일러블 서비스 오리엔티드 미들웨어 오버 IP라고 하는 이제 약자이고요. 처음에는 BMW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BMW가 먼저 개발하고 여러 이제 티어 1급 OEM들이 이제 붙어서 이 기술들을 이제 완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런 통신 기법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쪽에 이제 먼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이제 미들웨어도 이제 만들어졌었고, 이제 이더넷도 이제 100메가에서 1기가, 10기가에서 이제 동작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도 그냥 단순히 통신하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졌다 보니까, 이제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을 뭔가 요청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이 썸 IP를 적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썸 IP에 대한 설명인데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어떤 걸 이제 요청을 하면은 그 서버가 그런 데이터를 이제 주는 형태로 리스폰스를 하는 형태로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통신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거를 이제 그 리얼타임 인바이러먼트 측에서 이제 썸 IP라고 하는 그런 미들웨어 층이 이제 이 모든 것을 관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통신 미들웨어로는 이제 DDS나 뭐 제노 같은 게 또 있겠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DDS는 이제 많이 무거운 형태로 좀 차량에 좀 사용하는 게 조금 좀 제한적인 어, 조금 경향이 조금 보여 있어서 그래서 큐에서 어떻게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제노 같은 경우는 좀 신생된 기술인데 이클립스에서 이제 그런 관리하는 그런 신생 미들웨어지만은 이제 저희가 DDS하고 제노하고 많이 비교를 했을 때 어, 아마 좀 큰 차이가 없었나요? 뭐잘 모르겠지만은 뭐 제노라고 하는 그 미들웨어 기술도 있습니다. 다음엔 SDB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SDB를 다루고 있는 이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와피라고 하는 그 오픈 소스를 조금 강조를 하는 그런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는 이제 다양한 OEM부터 시작해서 티어 1, 2, 서플라이어들 그리고 IT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는 이 SDB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 또 세미나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피의 이제 그 아키텍처는 어느 정도 이제 나와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키텍처가 SDB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로 이제 조금 굳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자면은 그 클라우드 이제 기반에서 이제 이루어질 때 서버 측에서는 이제 시뮬레이션하고 이제 검증 부분을 다루고 그 검증이 이제 다 이루어진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차량에다가 이제 배포하는 형태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기술들이 이제 여기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앱 같은 거는 이제 배포를 받아서 그대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형태로 그 자율주행 같은 거나 아니면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부차적인 서비스를 이제 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CPU라는 게 있고 또 세이프티를 위한 그런 CPU가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같은 보드에서도 이런 다른 CPU가 이제 이종적으로 이제 공존을 해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각각의 펌웨어가 올라가고 그 위에 하이퍼바이저가 이제 가상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 가상화는 이제 옵셔널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를 이제 많이 밀어서 좀 더 유연하게 하드웨어를 더 유연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OS나 RTOS 같은 게 이제 올라가고 뭐, 음, 그 위에 이제 뭐 컨테이너나 아니면 VM을 다루는 오케스트레이터 같은 런타임이 이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위에서는 이제 VM이나 뭐 컨테이너가 이제 올라가서 서비스를 하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세이프티 관점에서는 그런 게 이제 RTOS 위주로 이제 하드 리얼타임을 이제 다루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RTOS도 이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ACLT 같은 이제 높은 그런 안정성을 받은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가상화시켜서 시뮬레이션 단에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이 서버 측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자체도 이제 어, 그 가상화된 형태로 그 가상화된 환경에서 이제 RTOS나 OS 같은 거를 이제 올려서 리눅스 같은 걸 올려서 그래도 그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하고 또 시뮬레이션 검증하고 검증이 마쳤으면은 다시 그 차량에다가 배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그 서버 측에서는 그런 이제 차량에 사용되고 있는 그 하드웨어 부품들을 이제 가상화시켜서 개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량의 쪽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다. 이런 게 이제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상화, 하드웨어를 이제 가상화 시켜주는 그런 상용 제품들이 이제 아래 보시는 뭐 인텔이나 시놉시스나 케이던스나 이런 회사들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픈소스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없어서 이제 SDB를 하더라도 그런 가상화된 환경에 뭔가 서버 측에서 뭔가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용 제품들이 이제 주름을 잡고 있어서 음,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서버 측에서 이런 가상화된 환경을 좀 기능적인 이제 검증할 때는 물론 이제 기능 검증은 되겠지만은 이제 타이밍에 대한 검증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량 쪽에서 보면은 차량에 대한 그런 아키텍처가 이제 이런 식으로 2월이라고 하는 그런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요토 프로젝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VM이나 컨테이너를 이제 사용하겠지만은 이제 도커나 쿠버네티스의 이제 경량판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이제 여기서는 아키텍처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 1의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젠이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제 어, 아키텍처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퍼바이저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베어 메털로 이제 동작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 각각의 이제 가상화된 형태에서 이제 서로 장치들 간의 통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논이 있었는데요. 이제 표준 장치 규격으로는 버추얼 IO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IO를 사용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하더라도 표준 장치 규격이기 때문에 이제 어, 다양한 그런 하이퍼바이저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이런 표준 기술들을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버추얼 IO를 이제 밀고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소피에서는 이런 아키텍처를 기반을 해서 실제 상용화를 이룬 그런 사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상용화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블루프린트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웨어라고 하는 그런 재단에서는 이 서버하고 그 서버하고 이제 차량 엣지 중심에서 어떻게 음, 그, 그 시뮬레이션을 하고 어떻게 그 디플로이 할 거냐, 배포할 거냐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보였다고 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RS2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팜이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네, 그런 클라우드 기술로 이제 디플로이 하는 기술을 이제 보여줬었고, 이런 거는 이제 데모까지 이제 시연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데모 시연할 때 이제 제퍼라고 하는 RTOS로 이제 보였었고, 그리고 제니라고 하는 하이퍼바이저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LG도 이제 그 SDB에서는 굉장히 이제 추진력 있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LG는 피콜로라고 하는 그런 그 자사 제품을 이제 녹여서 알파에어라고 하는 그런 자사 제품을 이제 소피에서는 피콜로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녹여서 좀 뭔가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는 피콜로는 다른 프로젝트 팀에 이제 이관이 되었고 LG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SDB 쪽에서는 이제 참여해서 계속 뭔가 SDB 쪽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피콜로라고 하는 거는 그 컨테이너들의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인데 이런 이제 그 세이프티나 아니면 넌 세이프티 환경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기술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뭐 덴소 같은 경우는 이제 실시간성을 이제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라고 해서 그 디터미니스트 SDB 미들웨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선보였었는데요. 우리가 TSN으로 뭔가 그 스위치단에서 다루는 그런 실시간성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서는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그런 어, 모델링 그 언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델링은 처음에 이제 어떤 기능을 만들 때 타이밍을 미리 이제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앱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규정을 해놓고 앱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뭐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기능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 기능을 구동시켜 주는 게 이제 그런 런타임에서 이제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그런 하드 리얼 타임하고는 조금 개념적으로는 살짝 다르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SDV 산업하고 이제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차량 산업은 그동안 이제 발전이 되면서 많이 구조도 바뀌었고 키워드들도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차량이 내연기관적으로 이제 움직였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자동차라고 불렀죠. 자동차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완성차를 부품을 제작하는 그 티어 1, 2급의 서플라이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반에서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었고,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붙자, 이제 자동차에서 모빌리티, 그리고 SDV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IT라고 하는 그 IT 기업들이 이제 붙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카카오가 있겠죠. 카카오도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게 이제 서비스 측면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고 또 자율주행 쪽으로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AI가 이제 붙기 시작하면서 더 큰 개념,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키워드가 이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차량이 자동차냐, 더 이상 자동차냐, 아니면 로봇 관점에서 바퀴 달린 로봇이냐, 이제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음, 서로 이제 로봇 쪽에서 이제 관여를 했었던 분야에서도 조금 뭔가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기존의 차량 산업이 굉장히 탄탄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파이가 쉽게 뺏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라고 하는 이 중간에 있는 이 매개체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간에 로봇하고 차량의 그 사이가 조금 경계가 좀 허물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AI가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AI 칩을 만드는 그런 곳에서도 이제 플레이어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업체들도 이제 차량 쪽에 이제 뭐 진입을 해서 그런 강력한 플레이어로 이제 활동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의 방향성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양산형하고 그리고 조금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양산형은 이제 주축이 주축이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큰 서플라이어나 완성차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한테 팔고 있는 그런 승용차나 아니면 버스나 트럭 같은 그런 상용차 관점으로 이제 양산을 하는 형태의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나갔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산형은 좀 양산 관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자율주행 단계로 보자면 이제 레벨 3 정도 수준까지 지금 머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산 관점에서는 비싼 센서들을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테슬라도 그렇고, 어, 뭐 레이다나 라이다 같은 경우도 많이 비싼 걸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좀 저렴한 센서들 위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벨 3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자율주행 단계를 보면은 총 5단계가 있는데 그중에서 레벨 3는 좀 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 할 때 사고가 나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이제 물 거냐, 그 운전자에게 있냐, 아니면 차량 메이커에 있느냐, 이제 그 기점이 있습니다. 레벨 3부터는 차량 메이커에 이제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양산을 관리하는 이런 OEM이나 티어 1급에서는 레벨 3까지 가는 게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테슬라에서는 뭐 최근에도 뭐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뭐 그렇게 약장을 붙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메이커에 조금 그런
좀 선전하기 위한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그 FSD라고 하는 그 자율주행이 완전히 이제 자율주행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FSD 같은 경우는 레벨 2의 기반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운전자가 감독을 하지 않으면은 그 FSD가 이제 완전하게 그 동작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도 아니고 레벨 5의 이제 완전한 기술도 아니고 그리고 레벨 2 이제 마케팅 용어로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에이다스의 하나의 이제 형태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서비스형의 이제 자율주행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 셔틀, 뭐 로봇 택시 이런 게 있는데 공유차라고 되어 있는데 좀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동차가 물건도 옮길 수 있고 만약에 물건을 옮기다가 놀고 있는 타임이 있으면은 사람도 이제 승객 취급해서 사람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자동차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의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에서는 조금 접근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이제 IT 회사가 주로 플레이어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차를 이제 만들고 있죠. 근데 그거는 자율 셔틀의 개념, 로보택시 같은 그런 개념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형 로봇 같은 경우는 형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인 자동차를 이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단계를 완전히 그 레벨 5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두고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웨이모 같은 그런 자동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센서들이 다닥다닥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그런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장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형은 IT 회사가 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국도 이제 막 그 SDV 표준화에 대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 11월 달에 그 SDV 표준화라고 하는 이런 표준화 협의체가 출범했는데, 저희도 이 협의체에 이제 포함을 해서 참여를 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조만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SDV 표준화는 그 IT나 자동차 업계에서 같은 개념을 두고도 서로 다른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같은 거를 이제 정의를 하고 또 용어 같은 거를 이제 하나도 이제 통합을 하고 SD가 이제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또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SDB 표준화가 그 API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API를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어,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SDB 표준화 단체가 차량뿐만 아니라 뭐 SDX, Everything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목표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이제 SDB에 대한 표준화가 돼 있어서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많이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